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네이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주간 전략 보고 중에 일부였던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에 대한 분석 자료들과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프리뷰를 간단하게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발간하는 자료 중에 매주 월요일마다 발간하는 주간 전략 보고인데요. 이번 주 보내드렸던 자료 중에 지금까지의 4분기 실적 발표 내용들을 돌아보는 콘텐츠가 반응이 좋았어서 이에 대해서도 유튜브로 한번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항상 버드아이 뷰죠. 그러니까 새가 위에서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업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짧게라도 다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깨닫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업사이클에 있는 기업들을 선호하고 다운사이클에 있는 기업들을 저는 기피하는 편입니다. 이를 단순히 업황으로 구분하기보다도 확실한 순풍이 있느냐 혹은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냐를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업사이클이란 매출 성장률이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전환한 기업이나 고성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낮은 수준의 성장세에서 고성장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업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업은 단순하게 성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동시에 좋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장 실적 상승 폭이 크고 성장 관점에서도 좋은 만큼 리레이팅이 같이 붙죠. 그러다 보니까 EPS 그로스가 좋아지고 리레이팅 수요 때문에 곱하기로 멀티플이 매력도가 좋아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구간의 기업입니다. 다운사이클이란 매출 성장률이 성장에서 역성장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역성장 상태를 유지하거나 고성장에서 약한 성장으로 낮아지는 국면에 있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다운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매출 성장률도 낮아지고 영업이익률도 보통 감소하기 때문에 실적 감소 폭도 깊고 디레이팅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적으로 기피하는 구간이죠.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따 또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우선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 보여드리면 1, 2주차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우선 왼쪽은 분기별 매출 성장률이고 오른쪽은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오라클과 어도비, 액센추어, 팩트셋 리서치, 페덱스와 마이크론, 카맥스,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은 아직 다운사이클을 겪고 있는 기업이고 초록색으로 표시해드린 기업은 업사이클을 겪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드리자면 1, 2주차의 업사이클 대표적인 기업은 마이크론이었습니다. 2024년 내내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QOQ로 증가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이죠. 또한 HBM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는 굉장히 가시적으로 HBM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메모리 섹터의 훈풍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운사이클로 보자면 오라클과 액센추어, 팩트셋 리서치와 페덱스, 나이키 등이 대표적이었죠. 이 경우에는 기업 지출 감소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개인들의 소비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은 이런 소비의 양은 줄어들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시대였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른 만큼 매출 성장률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가격도 줄어들면서 판매 물량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형 기업임에도 방어가 쉽지가 않았죠. 4분기 실적 발표 3, 4주차에서의 대표적인 업사이클 기업은 TSMC와 버라이즌, 넷플릭스, AT&T, 에버트, 그리고 IBM과 서비스나우, 인텔을 꼽았습니다. TSMC는 3나노 선단 공정에서 강력한 성장을 누리고 있고 AI 같은 경우는 전체 파운드리에 비해서 웨이퍼의 수나 매출 비중은 낮지만 2027년까지 CAGR, 그러니까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기준으로 50%대의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COWS 후공정 팹은 작년 대비 엄청난 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지만 2024년 말까지 한마디로 25년이 되기 전까지는 쇼티지가 풀리지 않을 예정이고 인텔도 이제 서버 시장이 정상 재고 수준으로 돌아옴에 따라 1분기는 하락하겠지만 2, 3, 4분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전망입니다. 버라이즌과 그리고 AT&T의 매출 성장률 턴어라운드도 눈에 띄었는데요. 통신 사업자 향들도 조금 더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제와 계정 공유 금지 효과로 매출 성장률이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 비즈니스 AI의 선두주자격인 IBM과 서비스나우도 업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로 말씀드렸던 것은 비즈니스 AI 기업들의 서프라이즈가 눈에 띄더라는 것이었죠. 당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세븐 8% 상승했고 IBM은 9% 상승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AI 채택 수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AI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고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AI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는데 기업들의 노동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팔던 그런 초기 기업들이 B2B AI로 수혜를 보는 시기죠. 예를 들어서 AI로 전환에 빠른
빠르게 성공했던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나 세금 관련 사스인 인투이트, ERP 기업인 셉과 세일즈포스, 그리고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효율화해주는 아래에 있는 서비스 나우나 컨설팅 겸 소프트웨어와 AI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IBM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운사이클 기업군에서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SML, 그리고 테슬라와 램리서치, 아메리칸 에어라인, KLAC, 그리고 비자가 있었죠. 아직 이들은 다운사이클을 겪고 있고 아날로그 반도체라든지 아직 재고가 전체적으로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은 기업군들이거나 반도체 장비 기업들, 그리고 항공사들은 22년에 좋았던 기저 혹은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는 21년과 22년에 프리미엄을 받다가 공격적인 가격이나 그리고 프리미엄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 인하와 수요 감소를 겪고 있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었던 22년과 달리 현재는 가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자도 아직은 성장세는 아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5주차에는 슈퍼마이크로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 노보노디스크, 넥스트래커, 애플, 아마존, 메타가 업사이클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요의 성장 견인 팩터로 생각할 때 AI의 수혜를 보고 있는 슈퍼마이크로와 마이크로소프트, 광고 예산의 AI와 알고리즘을 최적화함에 따라 광고 집행 효율이 좋아져서 수혜를 보는 구글과 메타, 그리고 GLP-1의 성장을 누리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명품 소비재로서의 지위인 애플과 서버 시장 턴어라운드의 수혜인 AMD, 자체 물류 혁신이나 광고 서드파티의 세 가지 총 엔진이 굴러가고 있는 아마존, 유틸리티 태양광 트래커 수혜인 넥스트래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주차의 주간 전략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열 관리 향으로 일부 매출을 내고 있는 이튼과 트레인 테크놀로지의 컨코를 요약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튼은 전력기기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트레인 테크놀로지는 열 관리의 전체적인 기업인데요. 이들의 데이터 센터 향에 노출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더해서 캐터필러까지 최근에 추가하게 되면 총 3가지 기업이 데이터 센터 향 수주가 매우 강하게 올라왔다 라고 하면서 4분기부터 강한 기조로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2월 21일 엔비디아와 같은 날이지만 프리마켓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 버티브는 이들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시장 1위이기도 하고 노출 비중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운사이클의 대표적인 기업에서는 제너럴 모터스와 UPS, 보잉, 엑소모빌과 쉐브론이 다운사이클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 감소와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1인 1자동차 시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차 수요 감소, 화물물류와 연관된 UPS, 그리고 개인적인 악재를 겪고 있는 보잉, 작년에 유가가 좋았기 때문에 현재 감산에도 불구하고 레벨 다운되어 있는 유가의 역풍을 입고 있는 엑소모빌과 쉐브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주차 실적 발표에서는 팔란티어와 일라일리,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도요타, ARM, 어펌, 핀터레스트가 업사이클로의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일종의 비즈니스 AI 연장선상에 있는 팔란티어가 있었고 GLP-1 수혜를 입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탑2인 일라일리, 광고업의 턴어라운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스포티파이, 소비 감소에 따른 가성비 차량 선호, 그리고 엔저와 하이브리드 수혜를 입고 있는 도요타, AI 설계 수요와 반도체 턴어라운드 수혜를 입고 있는 ARM,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줄고 그리고 대출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보고 있는 BNPL의 대표주자 어펌, 광고 전체 업황이 돌아서면서 순풍을 맞고 있는 핀터레스트가 있었습니다. 다운사이클에서는 캐터필러와 맥도날드, 에스티로더, 온세미컨덕터, NXP, 암코, 인페이즈, 포드, 포티넷, 디즈니, S&P 글로벌, 펩시코가 다운사이클을 겪고 있었는데요. 기계산업의 대표주인 캐터필러는 23년에 워낙에 주택, 비주택, 그리고 오일가스라든지 EB의 광물 같은 채굴 수요가 폭발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기저를 반영해서 거의 플랫을 전망했습니다. 소비 관련주인 맥도날드도, 엑스티로더도, 포드와 디즈니, 펩시도 비용 절감을 과감하게 못했을 경우에는 올해는 인플레가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혁신적인 비용 절감 혹은 가격 전가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나 전력 반도체 기업인 온셈이나 NXP는 아직 다운사이클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온셈이는 팹 가동률 60%대 중반이고 NXP는 70%대 초중반을 전망했죠. 전기차가 이들도 잘 안 팔리다 보니까 3분기에는 재고 일수가 166일이었으나 4분기에는 179일로 증가했습니다. 가이던스는 1분기에
온세미는 YOY -8%, NXP는 -9% 정도를 전망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 자료는 네이버를 통해서 전달된 자료 중에 이번 주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해주신 주제였습니다. 대망의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프리뷰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의 컨센서스는 4분기에 20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기반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매긴 컨센도 크게 변함이 없죠. QOQ 기준으로 약 10% 정도 상승하는 궤적인데 EPS 기준으로는 4.56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율화된 EPS 기준으로는 18.24가 나오기 때문에 4분기 기준으로 현재 기준 PER 39배 정도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1분기에는 사측의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이것이 바뀔 거기 때문에 대략 컨센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은데 컨센서스 상에는 7% 정도의 성장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시장은 여전히 AI의 랠리가 일시적일 거라고 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분기에 현재 컨센을 기준으로 연율화하면 37배 정도까지 또 떨어지게 되죠. 이어서 이번 분기에 중요한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코멘트 드릴까 합니다. 이번 분기에 중요한 4가지는 첫 번째는 이번 분기 실적은 대략 중요도 20%짜리 정도의 이슈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대가 낮습니다. 원래 4분기 기준으로 중국으로 나가려던 4빌리언에서 5빌리언 정도의 H800과 A800의 매출이 줄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제시한 실적에 거의 근사한 값을 가이던스와 비슷하게 붙여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기에는 기대감이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22에서 23빌리언 정도면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중요도가 이번엔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1분기의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은 이 뒤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겠죠. 이번에 주가가 셌던 것도 결국은 연초부터 엔비디아가 TSMC의 COWS를 공격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면서 동시에는 2분기부터는 인텔의 후공정 캐파까지 월 5,000개 정도로 웨이퍼 할당을 요청했다는 루머 때문이었습니다. 실적 추정치의 궤적을 바꾼 엄청난 서프라이즈 요소였죠. 이 1분기를 기반으로 삼아서 결국에 이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 2, 3, 4분기는 더 추정치를 QOQ로 늘릴 것이기 때문에 1분기 레벨이 중요했습니다. 아마 대략 25에서 26 정도면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 말과 내년 수요에 대한 공급 가시성인데요. 이게 이전에 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후공정 캐파라든지 HBM에 돌아가는 공급 상황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는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TSMC와 그리고 넌 TSMC, 한마디로 뭐 암코라든지 스필이라든지 UMC 같은 곳에 후공정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 인텔까지 추가됐다는 게 이번 랠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잘 말해주지 않았었지만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더 강한, 더 확실한 코멘트가 추가된다면 시장도 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 AI 서버 수요를 보여줄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는 대체적으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용 H20과 그리고 하반기에 출시되는 차세대 아키텍처 제품 B100, 그리고 네트워킹, 인피니밴드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매출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에 지금 호퍼 아키텍처로 제품이 나가고 있는데 이 호퍼 아키텍처 200을 넘어서 블랙웰 아키텍처로 넘어가기 때문에 B100에 대한 성능 기대가 높고 수요가 따라서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대표적인 하이퍼스케일러, 현재 AI 주문을 탑2로 많이 넣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는 작년 말부터 이미 4분기에 엔비디아 B100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트워크 매출이 전사의 거의 14%, 10% 초반대이고 소프트웨어는 전사 매출의 1.5%까지 올라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둘이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게 된다면 새로운 서프라이즈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을 표로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11빌리언으로 주면서 당시에 QOQ로 따지면 88% 상승을 예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반응해서 25%가 상승했던 것이고 이후에 2분기 가이던스는 실제는 가이던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온 13.5빌리언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이 실제 값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가이던스를 16빌리언으로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결과값은 18빌리언을 기록했었습니다. 이번에는 18빌리언을 내면서 20빌리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20빌리언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22 혹은 23 정도가 나오면 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후에 나올 1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2분기에 인텔 캐파가 추가되고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ASP가 증가하며
H20 판매가 중국향을 시작으로 2분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림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로 매출이 늘고 있는지에 따라서 예상 궤적을 다르게 그릴 것이기 때문에 1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회계연도는 또한 저희가 많이 보는 기업들과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주로 보는 기업들은 3월까지의 실적을 1분기에 내고 6월까지의 실적을 2분기에 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엔비디아의 회계연도는 1월 말까지의 실적을 보고하고 4월 말까지의 실적을 보고하고 7월 말까지, 10월 말까지의 실적을 보고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실적은 1월 말까지의 실적이고 다음 실적은 4월 말까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따라서 이 두 시기의 실적을 알 수 있다면 올해 전체 중에 대략 3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 기대치를 지금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의 컨센서스가 한번 크게 바뀔 수도 있겠죠. 네이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지난 실적 발표 자료 중에 3분기에 대해서 다뤄드렸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25년에도 피크아웃은 없다, 이런 피크아웃 논란의 해소에 대한 젠슨 왕의 코멘트가 굉장히 큰 것이다 라고 이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3분기 가이던스를 당시에 그 실적 발표 전에 생각할 때만 해도 투자자들이 2024년까지는 성장하겠지만 25년에는 피크아웃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젠슨 왕 CEO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25년에도 우리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는 더 큰 것이다 라고 예상을 드렸는데, 이후에 주가가 오름에 따라 애널리스트들이 이 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와 UBS가 현재 25년에도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직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만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좋게 나온다면 이들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먼저 젠슨 왕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캘린더 이어 25년에 대한 피크아웃 논리를 풀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체적인 사항과 그리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왜 고객사들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아키텍처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네이버 콘텐츠를 통해서 독점 자료로 찾아뵈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2주년을 맞이해서 현재 이번 달 말인 2월 29일까지 한정적으로 반값 구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에서는 첫 번째로 4분기에 이 위에 보여드린 대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의 기업에 대해서 요약했고,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고 초과 저축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이슈, 또한 빅테크 기업들의 25년까지의 이익 전망 차트와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인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애플, 테슬라까지의 주간 전략 코멘트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류 투자자가 되기 위한 생각과 고민을 담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투자라는 것을 말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재물을 어딘가로 던지는 일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자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일에 돈과 시간, 정신력 등을 들이는 일이죠. 여기에 자본을 던지게 되면 투자가 되고, 표를 던지게 되면 투표가 되며, 공을 던지게 되면 투구가 되겠습니다. 안 좋은 단어로 주로 쓰이긴 하지만 직이나 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투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소중한 무언가를 거는 일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종종 고도의 정신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는 주로 스포츠 분야에서 프로 선수에게 요구되는 능력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 프로 선수의 정신력에 대한 영상 중 좋았던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인류 투자자란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적어드린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코드를 RFID로 대체하는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인핀지의 4분기 실적 발표 분석입니다. 바코드를 RFID로 대체함에 의해서 물류자동화라든지 리테일의 손실방지 태그 등 장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장기 성장률을 25%로 성장하고 있지만 왜 이번에 크게 하락했으며 왜 다시 크게 상승하고 있는지 턴어라운드의 성공의 배경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해당 인핀지 자료는 영상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기 때문에 RFID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리는 분석 자료를 포함했습니다. 네 번째는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려드린 프리뷰 자료였습니다. 21년 크립토 붐 사이클에 이어서 AI 붐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생각인데요. 엔비디아는 사이클 시작기마다 약 7개월 정도 총 2개 분기의 실적을 볼 만큼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나서 움직이는 패턴에서 이전과 같았습니다. 키워드는 2분기 인텔의 후공정 캐파 추가와 3분기 소량 그리고 4분기에 대량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하는 블랙홀 아키텍처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의 넘버맨에서는 매널리스트들의 4분기와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24년에 대한 매출과 EPS 컨센서스, 올해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열관리 대장주에 대한 투자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주식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4분기 11개 펀드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주요 펀드별 자산과 평균 홀딩 기간, 집중 투자냐, 분산 투자냐, 그리고 대가들의 특징과 분기별 고객 자산의 운용 규모 추이,
부의 파괴, 그리고 잘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생각, 버크셔 해서웨이와 제니슨, 베일리 기포드 등 11개 펀드의 탑픽과 탑5 기업,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펀드에서 대표적으로 비중을 늘린 2개 기업을 뽑아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월 29일까지 반값 구독 이벤트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